퇴직 후 100일.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은퇴자들에게는 첫 번째 위기로 찾아옵니다. 오늘은 실제 은퇴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 100일의 공백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김종현 씨는 35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는 오히려 설렘이 컸습니다. 아침마다 출근길 지하철 대신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밀린 책을 읽고 여행도 다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떠나자 그가 가장 먼저 마주한 건 무한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유로웠지만 2주째부터는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시계는 천천히 가는데 마음은 조급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각, 하루를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자신이 점점 무의미해지는 느낌이 그를 덮쳤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박선희 씨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58세에 조기퇴직을 선택하고 퇴직금 2억 원을 받아 잠시 쉬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늦잠이 행복했고 늦은 점심과 넷플릭스가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잠은 깊지 않고 식사는 무의미해졌으며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매일이 일요일인 줄 알았는데 일요일이 매일이면 그게 지옥이더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직후 3개월 즉 100일을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평생 일의 리듬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 리듬을 잃어버리는 시기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을 하며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던 사람이 더 이상 그 리듬을 유지하지 못하면 신체와 정신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실제로 은퇴자들의 우울감은 퇴직 후 3개월, 6개월 사이에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재정적으로도 이 시기는 위험합니다. 김종현 씨는 이제는 돈을 쓰는 게 일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퇴직 후엔 지출이 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머물며 식사비, 전기세, 간식비가 늘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계획하다 보면 예상보다 빠르게 돈이 나갑니다. 조금 쉬다 다시 뭔가 해보자는 생각이었지만 쉬는 동안 체계적인 계획이 없으니 소비만 남습니다. 심리적으로도 내가 쓸모없어진 것 같다는 감정이 깊어집니다. 회사에서 직책과 역할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퇴직자라는 이름 하나로 불릴 때 그 낙차는 상상보다 큽니다. 40년 동안 쌓은 경력과 경험이 더 이상 불리지 않을 때 사람은 존재의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이 시기에 무기력과 무가치감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인간관계가 급속히 줄어듭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단톡방은 점점 조용해지고 점심 약속도 사라집니다. 나를 찾는 전화는 보험 안내나 건강검진 문자뿐입니다. 100일이 지나면 사회적 연결망이 단절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3개월 내에 대인관계 빈도가 5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시기를 무사히 넘긴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계획된 쉼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출신 이정수 씨는 퇴직 전부터 퇴직 후 100일 동안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매일 1시간 걷기, 2권의 책 읽기, 가족과 주 1회 식사 약속, 그리고 자격증 공부 시작일을 정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 후에도 하루에 작은 미션이 있어야 사람이 버팁니다. 은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퇴직 후 100일은 인생 2막의 시동을 거는 시간이라고. 무작정 쉬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자기 삶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적응의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젊을 때 휴가를 보낼 때조차 일정과 목적을 정하듯 은퇴 후에도 무계획의 자유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일 대신 활동을, 성과 대신 의미를 중심에 둬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움직이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작게라도 목표를 정해보는 것. 그것이 은퇴 후 첫 번째 100일을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휴식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나를 견디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는 그 경험 이후로 매일 아침 8시에 집 근처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읽고 사람들과 인사하고 오후엔 작은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여전히 돈을 벌진 않지만 삶의 리듬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100일 그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적응의 시험대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은퇴 후 10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쉬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조율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견디고 나면 비로소 인생의 두 번째 계절이 시작됩니다. 퇴직 후 100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누군가는 퇴직을 기다려왔고 누군가는 두려워했지만 막상 맞닥뜨린 현실은 대부분 비슷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마음은 허전했으며 몸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평생 바쁘게 살아왔던 사람일수록 멈춘다는 것이 이렇게 불편한 일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는다. 회사에 다닐 땐 언제나 바쁘다고 투덜댔지만 그 바쁨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걸 은퇴 후 100일 만에 알게 되는 것이다. 하루의 시작이 애매해진다. 알람을 맞출 필요가 없고 누가 기다리는 일도 없다. 아침밥을 먹고 TV를 켜도 마음 한켠이 허전하다.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배인 출근의 리듬은 사라졌지만 그 리듬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다. 일을 하지 않으니 돈이 들어오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대화가 사라지고 대화가 사라지니 생각도 좁아진다. 처음엔 편안함으로 시작된 이 100일이 점점 공허와 불안으로 채워지는 이유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63세 전직 공무원 이 선생님은 퇴직 후 3개월 동안 집 안에서만 지냈다고 했다. 퇴직 전에는 늘 누군가의 전화가 울렸고 회의 일정이 가득했다. 그런데 퇴직 후에는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았다. 아침 7시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점심이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는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나는 지금 무엇으로 존재하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자신이 사라지는 듯한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했다. 이런 심리적 공백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정체성 상실기라고 부른다. 우리는 평생 직업으로 자신을 설명하며 살아왔다. 회사원, 교사, 공무원, 간호사, 기술자. 그런데 그 직함이 사라지면 자신을 설명할 언어가 없어진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막히는 이유다. 사회적 역할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일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존재의 근거가 흔들리는 일이다. 경제적으로도 이 100일은 조용한 위기다. 한동안은 퇴직금 통장을 보며 안심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않는다. 수입이 멈추자 지출의 무게가 실감난다. 하루 3끼를 집에서 해결하면서 전기세와 가스비가 오르고 자잘한 소비가 누적되며 돈은 빠르게 줄어든다. 여행을 계획하거나 취미를 시작하려고 해도 이 돈을 써도 되나라는 불안이 따라붙는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소비를 멈추는 동안 마음은 더 움츠러든다. 심리적 불안이 재정 불안으로, 재정 불안이 다시 무력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기다. 가족 관계도 변한다. 퇴직 전에는 가족에게 미안할 정도로 바빴지만 이제는 가족과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어색하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생활 리듬을 유지하려 하고 남편은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어딘가 불편하다. 퇴직 후 아내와의 대화가 줄었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시기에 그 불편함을 처음 경험한다. 평생 직장에서 인정받던 사람이 집 안에서는 역할 없는 손님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 100일의 시간이 이렇게 힘들까? 그 이유는 쉼의 준비 없이 멈춤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은퇴자는 경제적 준비에는 집중하지만 정서적 훈련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퇴직 후 처음 맞는 긴 시간은 낯설고 버겁다. 평생 일을 통해 리듬을 유지했던 사람이 일 없이 시간을 보내려면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구조를 미리 세워둔 사람은 드물다. 결국 시간의 방향을 잃은 삶이 시작된다. 반면 이 시기를 잘 넘긴 사람들은 하루의 구조를 잃지 않았다. 경기도에서 만난 65세 전직 교사 최 선생님은 퇴직 전부터 은퇴 100일 계획표를 만들었다. 매일 오전 9시에 도서관에 가서 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동네 체육센터에서 수영을 했다. 처음엔 단순한 습관이었지만 그 습관이 삶의 리듬을 되살렸다. 그는 말한다.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랐는데 그냥 정해둔 시간에 몸을 움직이니 마음이 덜 흔들리더라. 이렇듯 은퇴 초기는 계획이 아니라 리듬의 문제다.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작게라도 목표를 세우는 일. 그것이 은퇴 초반의 공허를 버티는 유일한 방법이다. 목표가 크지 않아도 된다. 아침에 산책을 나가고 책 한 장을 읽고 밥을 제 시간에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중요한 건 하루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버티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익숙해진다. 처음엔 길게 느껴지던 하루가 조금씩 짧아지고 다시금 스스로의 속도를 찾게 된다. 그러나 그 변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퇴직 후 100일은 기다린다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적응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시기에 자신을 위한 소소한 도전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그림을 배우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일이다. 중요한 건 성과가 아니라
새로운 자극을 통해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다. 한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퇴직 후 10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시간이 나를 삼키더라. 그는 이후 지역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매일 나간다. 그에게 봉사는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었다. 대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다시 살아가는 일이었다. 그는 말한다. 봉급은 없지만 내 자리가 생기니까 다시 살고 싶어지더라. 이 말은 은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다. 은퇴란 단지 일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 돈보다 중요한 건 리듬이고 리듬보다 중요한 건 의미다. 의미가 있는 하루는 길지 않다. 그러나 의미 없는 하루는 끝이 없다. 그래서 은퇴 후 100일은 시간을 버티는 싸움이 아니라 의미를 다시 세우는 싸움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해방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해방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다시 나답게 살아가는 데서 온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비롯된다. 아침에 햇살을 느끼는 일,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하는 일,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는 일. 그 작은 움직임이 은퇴 후 삶을 다시 숨쉬게 만든다. 퇴직 후 100일 그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백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 공백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공백은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가기 위한 여백이기 때문이다. 그 여백을 견디지 못하면 다음 문장은 시작되지 않는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이다. 그 시간을 절망의 증거로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침묵의 시기로 볼 수도 있다. 은퇴 후 첫 100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흘려보내선 안 된다. 멈춤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나를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인생의 두 번째 계절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늘 조용히 나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지금의 멈춤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은퇴의 첫걸음이다.